내가 군대에 있을 당시의 일이다. 다른 부대는 어떨지 모르나 내가 복무했던 부대는 어느 정도 짬이 찬 병사들은 위병 조장으로 근무를 하던 부대였고 상병 3호봉이 되었을 무렵 나도 위병 조장으로 투입되어 근무를 서게 되었다. 당시 근무 체계는 이교대로 아침 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근무하는 방식의 12시간 근무 체제였는데 처음에는 근무도 낯설고 밤낮이 바뀌어 힘들어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져 힘들지는 않았다. 근무 시간에 가끔 졸면서 꿀도 빨고 다음날 하루는 근무 지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다.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그날 근무는 여느 때처럼 21시 30분에 시작되었다. 같이 투입하게 되는 야간 1번초 초병 후임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순찰 코스를 돌고 평범하게 위병소에 도착해 근무 교대를 하였다. 야간 1번초가 있는 동안은 딱히 위병 조장실 카메라를 감시하거나 하는 인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위병 조장실 밖에서 초병들과 수다를 떨었다. 마침 같이 투입된 초병 부사수가 이제 막 일병을 단 녀석이라 놀릴 겸해서 군대 괴담들을 풀어놓기도 하는 등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번초가 철수할 시간인 23시가 되었다. 적당히 떠들기도 했고 흥도 가라앉았기에 초병들이 근무 교대하는 것을 본 나는 위병 조장실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다. 조장실 카메라에 여느 때처럼 각도를 확인한 뒤 졸기 좋은 자세로 자세를 잡고 눈을 감았다. 최진모 상병, 최진모 상병. 아이, 자기 딱 좋았는데. 뭐야? 갑자기 창문 너머로 이번 초 근무자 녀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다급함. 하지만 당신은 귀찮음에 별일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뭔데? 정문 바깥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개소리야.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알 수 없어 쪽창문 바깥으로 귀를 기울였는데 밤의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벨소리가 정말로 들려오고 있었다. 뭐야? 야, 잠깐 있어봐.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 우선은 조장실 한켠에 세워둔 개인 화기를 챙긴 뒤 밖으로 나와서 초병들이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서보았다. 마치 잘못 들은 것이 아님을 증명하듯 그 전화벨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다. 다이얼 타임이 끝난 것인지 벨소리는 갑작스레 끊겼고 나는 무슨 소리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랜턴을 바깥으로 비춰보았다. 위병소 철문으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담벼락 그곳에 군용 내선 전화기처럼 생긴 전화기 한 대가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었다. 야, 저기서 올려놓은데?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은 뒤 다시 전화기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또다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야, 가서 받아봐. 잘못 들었습니다. 새가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하네. 야, 니 사수 지금 영예 경계니까 없잖아. 가서 받아보라고. 그게 좀 꺼려져서 그렇습니다. 새끼 개 빠졌네. 여기서 내가 경계 서줄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후딱 갔다 와라. 알겠습니다. 예? 표정관리. 알겠습니다. 내 말에 녀석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종종 걸음으로 정문을 향했다. 부대 정문의 둔중한 철문이 살짝 열렸고 그 녀석은 전화기 위치까지 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통신보안,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일병 김입니다. 무엇을 도와야 됩니까? 멀리서 녀석이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말이 없다. 삼 초 정도 지났을까. 녀석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정문 안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상함에 녀석에게 물어봤다. 뭐였어? 좀 이상합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녀석의 표정.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재차 물어보았다. 아, 그니까 뭐가 이상하냐고.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은 소리는 들려오는데 통신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지지직 소리만 반복되다가 끊겼습니다. 야, 상하전파 훈련인데 못 받은 거 아니야? 야, 그럼 그때 에이, 상하전파 훈련을 영해전화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런 거면 영해전화라서 훈련인 줄 몰랐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녀석의 말에 나도 조금 안심한 마음이 되어 다른 쪽으로 말을 돌렸다. 아, 그건 또 그렇네. 야, 근데 저 전화 진짜 뭐냐? 부대 앞에 저런 전화 있는지도 몰랐다, 야.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각자 의아해하며 다시 자기 자리로 복귀했다. 조장실의 시계는 00시 10분을 지나고 있었다. 앞으로 20분 뒤 초병들 근무 시간이라 알아서들 교대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눈을 붙이려 했다. 그때였다. 다시금 위병소 쪽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 근무 교대한 사수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다시 아까의 벨소리가 들려온다. 고생하십니다. 갑자기 저기서 전화벨이 울려서. 아, 씨발, 데자뷰야, 뭐야? 있어봐, 내가 나가서 받을게.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위병소 바깥으로 나가서 철문을 열고 성큼성큼 문제의 전화기까지 가서 전화를 받았다. 통신부와 위병조장 상병 최진모입니다. 소속 계급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졸음을 방해듣게 되어 짜증이 난 상태로 수화기를 들자마자 그렇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노이즈 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10초 정도를 마음속으로 센 뒤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누가 야밤에 군전하러 장난질이야. 혼잣말로 그렇게 성질을 부린 뒤 다시 정문을 통해 위병조장실로 복귀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심호흡을 몇 번 하며 짜증부터 가라앉혔다. 잠깐 동안 아까 그것이 무슨 전화였는지를 생각하다가 잡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이내 다시 눈을 붙이려고 하던 참이었다. 리어카 등장부라 당첨 파운드라고 할래. 지휘 통제실에서 CCTV 병으로 근무 중인 동기 녀석에게 무전이 왔다. 반사적으로 위병소에 설치된 모니터들을 보았으나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았기에 무전에 응답했다. 등장. 관사 쪽 CCTV 거수자 안 보이는지. 근무 전에 다시 CCTV로 눈을 돌려서 관사 입구 쪽 CCTV를 보았다. 그곳엔 그 어떤 형체도 없는 텅 빈 관사 입구 철조망만이 비쳐있을 뿐이었다. 리어카 측 관사 CCTV 확인했으나 특이사항 없다고 알림. 그렇게 다시 무전기를 내려놓고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통신반 상병 최. 니가 니 저 안 보이나? 다짜고짜 들려오는 동기의 욕설. 뭐래, 아무것도 없구만. 나는 또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내가 못 본 것이 있나 싶어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채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자 아, 몰라. 내가 저거 못 봤다, 잉?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동기 녀석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 일단은 되물어 보았다. 뭔데? 뭐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자 이봐라, 저기 어떻게 안 보여? 빨간 옷 입은 여자 서 있잖아. 관사 철창문 안쪽에.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몇 번이나 확인했던 그 CCTV를 눈 비비고 다시 확인해 보았다. 역시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새끼가 잠이 덜 깼나? 아니 뭐 아저씨들이랑 내기하냐? 나 놀리려고? 아니다, 됐다. 지금 간부들 없고 동서들만 있는데 저거 내만 보이는 것 같다. 존나 무섭네 진짜. 낭지 사람 없어? 개꿀이구만. 그렇게 동기와 서로 할 말만 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전의 무전과 전화 탓인지 졸음이 싹 가셨다. 나는 조장실 모니터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뭐가 보인다는 거야? 괜히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군 인트라넷을 뒤적였다. 시계를 보니 마침 1시 40분경. 그때였다. 짧은 총성이 긴 메아리를 남기며 새벽의 고요함을 갈랐다.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조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더니 정문 초소 초병들도 똑같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야? 그때 무전기가 울렸다. 현방에 대기 중인 전 통사에게 알림. 당층 해독사를 알리고 현재 순찰관 영내 거수자 발견으로 공포탄 한 발 발포. 목표한 거수자는 사라졌다고 알림. 무전기에서 2달 후임인 진상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전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영내에 거수자가 있다는 것도 상상도 못할 일인데 사라졌다라는 이해되지 않는 보고가 들어왔다. 무전은 계속해서 들려왔다. 확인된 거수자의 영모는 붉은색 원피스, 긴 검은 머리에 여성이라 알림. 우선 띠어카 쪽으로 이동하겠다고 알림. 자신 없는 말투로 띄엄띄엄 들려오는 녀석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에 온몸에 이유 모를 소름이 돋았다. 아까 그놈도 분명 나는 조장실에서 나온 채 순찰을 마치고 녀석들이 도착할 루트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멀리서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 무전을 쳤던 진상병은 한쪽 손으로 부사수인 장희병의 팔을 붙잡고 끌고 오듯 걸어오고 있었다. 장희병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자신의 총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최상배, 이 새끼 완전 정신 나갔습니다. 일단 들은 대로 보고는 했는데 빨간 옷을 입은 여자라니.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천천히 되뇌이듯 물었다. 야, 들었다니. 뭔 소리야? 그게... 갑자기 말꼬리를 흐리는 진상병. 그 모습에서 이유가 대충 짐작이 갔다. 씨발, 너 가라로 돌았냐? X됐네 진짜. 죄송합니다. 얘도 다음 달 1, 2병이라 코스도 알려줄 겸 혼자 찍고 오겠는데. 미친놈이네 진짜. 그렇다고 이등병 혼자 보내? 진짜 X됐네.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또다시 영애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아까부터 들었던 소리이지만 기분 탓인지 이번에는 더욱 불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화기가 있는 위병소 담벼락을 돌면 바로 관사 입구가 있는 철창문이다. 빨간 옷 입은 여자 서 있잖아. 관사 철창문 안쪽에. 동기 녀석이 CCTV로 봤다는 빨간 옷의 여자.
그리고 방금 전의 총성의 이유.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공포감을 일으켰다. 내가 나가서 바꿔 올 테니까 너네 교대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 정문을 여는 쇳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1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전화기로 가는 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드디어 전화기 앞에 섰다. 괜히 관사 있고 방향이 신경 쓰여서 그쪽을 바라본 채로 수화기를 들어서 귀에 가져갔다. 소름 돋을 정도로 귓속을 파고드는 노이즈가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했다. 그제야 제대로 내 속에 억지로 감춰두고 있던 공포심이라는 것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 것일까? 수화기 너머의 노이즈가 끊겼다. 나는 긴장된 상태로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담벼락 끝까지 걸어가 관사 정문 철창에 랜턴을 비추었다. 대체 뭐가 보인다는 거야? 여전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 차지하고 있는 공포감과 불쾌함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위병 조장실로 향한다. 전화기로 향할 때와 다르게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긴다. 알았고, 전화 다시 한번 울리면 받아보고 뽑아서 해소하도록. 그리고 방금 말한 내용 경위서 형태로 정리해놨다가 근무 철수하면서 제출해. 나는 조장실에 자리하자마자 지휘 통제실로 현재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보고했다. 당직 사령은 차근차근 내 말을 듣고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고 나도 그의 말을 들으며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하다 보니 긴장됐던 상태가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았다. 다만 관사 정문의 CCTV 화면은 계속 내 시야에서 떨어지질 않았고 잠기운은 모두 달아난 상태라 새벽의 근무 시간이 더욱 느리게 흐르는 것만 같았다. 나는 혹시 몰라서 쪽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초조하게 근무 시간이 끝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전화기가 울린다. 시계를 보니 3시 정각. 그제서야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매 시간마다 전화벨이 울린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아야지만 전화벨이 더 이상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조장실 쪽으로 걸어오는 초병들을 손짓으로 물리고는 다시 그 전화기로 향했다. 체감상 정말 멀고 먼 길을 가는 듯한 느낌으로 나아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들고만 있었다. 노이즈가 끊기고서야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전화기를 회수하라는 당직 사령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를 들고 선을 뽑기 위해 랜턴을 비추었는데 이게 뭐야? 선은 바닥에도 닿지 못할 정도로 짧은 거리에서 끊어져 있었다. 그럼 우리가 들은 벨소리는 무엇이었단 말인가? 수화기를 들었을 때 들려오던 그 노이즈는 혼란과 공포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리듯 담벼락을 따라 코너 끝까지 걸어갔다. 관사 정문 쪽을 쳐다본다. 정문의 안쪽 가로등 아래에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긴 검은 머리의 여자 한 명이 정문을 등진 채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순간 얼어붙은 몸에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저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공포에 질린 채로 혹여 저것이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숨소리와 발소리를 죽인 채 몸을 조심스레 돌렸다.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태연한 자세로 위병소로 돌아온다. 천천히 수화기를 들어 CCTV병 동기에게 내선 전화를 걸었다. 통신관. 야, 저거 뭐냐? 이거 맞나? CCTV 말고 실제 눈으로. 미치, 저거 뭐냐? 3명씩이나 저거 본 거면 씨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잡은 채 욕설을 내뱉던 나는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전화 안 가져왔다. 항공자에게는 80년대부터 F-15 전투기를 들여오게 됩니다. 지금 200대 가량 있는데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다. 나는 그날의 진술서 작성 이후 다음날 그날 근무했던 인원들로만 구성된 작업 멤버에 투입이 되었다. 작업 인원은 주임원사, 당직사관, 당직부관, 동기 CCTV병, 그리고 나였다. 작업 내용은 위병소 바깥의 담벼락 철거 작업.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벽을 모두 부수고 벽 중간중간 박혀있던 철심의 뼈대를 뽑기 위해 땅을 파던 중 바닥 부분이 무너지며 동기 녀석의 발이 빠졌다. 그렇게 넘어진 동기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있는데 모래먼지가 걷히며 아래쪽이 훤히 보였다. 그 빈 공간 안에는 무너진 잔해 더미에 깔린 군복을 입은 인골이 파묻혀 있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역하기 한 달 전 행정보급관이 당직사관이던 날에 그 인골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입대하기도 전의 일이라고. 그 벽의 아래쪽은 예전 영해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통로였다고 한다. 6.25 전쟁이 끝난 후 60년가량 지난 시점. 그곳은 전시체제 훈련이 있을 때마다 임시 탄약 초소로 운영이 되었다고. 훈련 때마다 탄약, 수류탄 등을 옮기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고 몇 년 전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한 병사가 수류탄 상자를 바닥에 쏟아버렸다고 한다. 본래라면 터지지 않았을 수류탄이지만 불량이 하나 섞여 있었던 것인지 큰 폭발이 일어나며 그 통로가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사고에서 사망한 것은 그 당시 통로에서 지휘하던 하사 한 명뿐이었다.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단장은 사망한 하사의 사인을 훈련 중 사고가 아닌 기밀 작전 수행 중 사망으로 공표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해당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인원이 많지 않았기에 그날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렇게 그 하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어둠 속으로 묻혀 사라졌다. 기밀 작전 중 사망이라는 핑계로 시체조차 꺼내지 않은 채 그 하사의 유족들에겐 막대한 금액의 보상이 지급되었고 무탈하게 넘어가나 싶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당시 사망한 하사는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그 사고 이후 그의 아내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연대장 관사 앞에서 매일 시위하듯 외쳤다고 한다. 시체라도 돌려달라.
사고 장소라도 가보게 해달라. 하지만 애초에 거짓으로 점철된 죽음이었던지라 연대장이 할 수 있는 말은 보상 처리는 끝났다. 국립묘지에 매장되었다. 이 이상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 라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그 하사의 아내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 다들 포기한 것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중대의 부하 중 한 명이었던 그가 안타까웠던 행정보급관은 그 하사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안쪽에선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 행보관은 느낌이 쎄했기에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문을 열기로 했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하사의 아내가 목을 메고 자살한 시체였다. 그럼 그날 제가 본 건 그래, 아마 그 너만 보이는 스키라. 안타까운 일이지. 왜 여기 안 너? 여기가 군대인데 시키는 대로 하는 기지. 행보관의 말을 들은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착잡함이 밀려들었다. 그저 세상을 떠난 그들의 영혼이 안전히 천국에 도착할 수 있게 기도밖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통신번 하사